화학 제품의 사용을 줄이자. 그러면 삶의 불편함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케미컬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은 사실은 지금 어떤 과학의 혁명, 그리고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인구 증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뭐 플라스틱이라면 지금 환경 오염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니까 몸에 좋나 안 좋냐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화학적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비닐이라 우리가 말하는 비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화학 구조의 과정.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새로운 물질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인간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되는 거고, 넓게는 비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케미컬이란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자연에 있던 어떤 화학 구조물들을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구조 변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던 겁니다. 구조 변경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 화학적 구조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 촉매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온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 제품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기술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이 기술에서 우리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제품이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것을 가두어 둘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고무라고 하는 합성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기 이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미세 플라스틱까지 나가기 떠나서 여러분들이 먹는 생활 필수품에 들어간 모든 제품들이 화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케미컬이라고 하는 혁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됐냐면, 1. 농산물을 우리는 자연에서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화학 비료라고 하는 거죠.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농산물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구 증가를 폭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면서 또 유지가 된 게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물들을 보관하고 이동하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냉장, 냉동, 상온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플라스틱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저는 화학 전공자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실 이 대선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 아니면 NGO라든지 자연주의 활동하는 사람들, 그린피스나 이런 친구들 보면 화학 제품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불가능해요. 화학 제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화학 제품은 인류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화학 제품을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손해를 보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자연의 진화 과정입니다.
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냐? 아니에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건강도 더 나빴고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간의 건강이 늘어났던 것은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던 과학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물리학적 변화도 있지만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그 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어요. 그 케미칼의 변화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가공 기술 모두 다 바뀐 겁니다. 그 화학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단 하루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제품은 우리가 이제는 원시 농경 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된 겁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냐,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웃긴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여기 적응했습니다. 자연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죽어나가죠, 사실은. 죽어나가고 멸종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저도 뭐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진화 발전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해서 물론 과다하게 쓰거나 많은 그것이 주는 폐해도 많지만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폐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발전이 가져다 주는 그 장점이 그것의 단점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기농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일단 우리는 뭐 화학비를 주지 않는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주는 비료 밭에 뿌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공기를 숨쉬려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섭고 더 안 좋은 게 자동차가 내연기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입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런 걸 줄이는 겁니다. 전기차는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수소 결합을 이용해 쓴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게 물이고요. 나중에 찌꺼기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모되는 열밖에 없는 겁니다. 내연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친환경입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미량원 굴이라든지 이런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발전 과정을 생각할 때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적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안아가야 되는 거고 이 케미컬적인 발전을 통해서 진짜 제일 진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게 생필품, 먹는 거, 그리고 의료용품입니다. 그 케미컬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병원에 사는 수술이라든지 의약제품 이런 모든 것이 나온 거거든요. 백신을 만드는 기술도 사실은 화학이 생물학에 접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백신, 약물 이런 것도 전부 화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학. 그래서 그 화학 제품들이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인간도 거기에 맞게끔 진화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진화 틀에서 보면 우리 100년 전에 있었던 생물 중에 사라진 것도 있죠. 그럼 몇십 년 전에 생물 중에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저해시켜야 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미 사라져야 될 동물들, 한마디로 앞으로 온 세상에 맞지 않은 생명체들은 없어지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인간만 보세요. 지금 우리 몸에 평상시 먹는 음식이나 이런 데서 이 음료수 같은 것도 이 음료수 통 안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종이컵에 뜨거운 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종이컵에 뜨거운 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찬 거 안 넣어. 찬 거도 녹아 나옵니다.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먹으면서 그걸 다 먹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또 그에 맞춰서 발전하는 겁니다. 수명이 몇 배나 늘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이거든요. 사실은 과학의 발전에 이런 케미컬 화학이고 그 다음에 피직스 물리입니다. 물리. 사실은 이 화학의 발전이 모든 과학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 이 화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받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필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부 자연을 보호하죠. 어쩌든 NGO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거 공감해요. 사실은 녹색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한 거 공감해요. 하지만 그것이 인류 문명의 퇴보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퇴보가 아니고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더 길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는 시간보다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해 나가면서 다른 것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뭔가 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소기의 성과가 올라왔고, 다만, 지구의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화학 제품을 쓰지 말자, 줄이자, 이런 것보다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안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대놓고 농약 뿌린 거 사 먹는 건 아니지만, 조금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식재료들은 충분히 비싼 돈 주고 유기농 꼭 먹지 말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기농이라고 말하는데 가보면 실제로 유기농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비 오는 거, 저쪽에서 날아오는 거, 이 대기 중에 있는 먼지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화학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다 내려온다 바람으로. 이 다 지나간다. 너 바람 통제할 수 있나? 비를 통제할 수 있나?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땅속에 이미 내가 안 뿌려서 아니고 이미 땅에 들어간 지하수 안에는 그런 물들이 녹아있다. 전혀 그런 것이 녹아있지 않은 물을 넣어주냐? 아니지 않냐?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수한다 이라더라. 그래, 정수는 하면 되겠지, 그래.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생선 같은 거 키울 때, 아니면 동물들 키울 때 사료 중에 화학 제품이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그만한 화학 제품 먹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종이컵에 있는 것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많은 음식물들 중에 이미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섭취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강한 동물이냐 하면요. 어지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 초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오염된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 곡물, 식물들은 다 뭡니까? 화학 제품으로 들어간 그런 것들 다 비료나 이런 거, 살균제, 제초제, 아니면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속 몸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랬으면 일찍 죽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엇이 발전했습니까? 수많은 건강식품들, 수많은 의약품들, 수많은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수많은 어떤 과학 제품들이 나왔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생명력이 더 길어졌잖아요. 체격도 더 좋아졌고. 그죠? 그 인류 문명의 난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의학 중에 하나는 해결했잖아요. 남자의 발기부전제.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탈모제. 탈모 문제만 해결하면 어지간한 것, 탈모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암 정복하는 것보다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재산하고 상관없이 해결 안 되는 거니까. 해결될 거예요, 조만간에. 시간 지나면.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화학 제품에 대해서 너무 알러지 반응이나
특히 애 키우는 분들은 뭐 유기농을 먹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애들 막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먹이도 잘 먹고 잘 운동시키고 잘 쉬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진짜. 물론 뭐 특별하게 육체적 재능을 얻어내야 되면 뭐 인정은 해요. 유기농 조금 하면 좋고 조금 좋은 고기 좋은 걸 먹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눈에 띄게 편차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보다도 화학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낸 화학 제품들로 우리가 활용을 더 잘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니까 너무 그런 데서 예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 제품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생활의 불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그럼 유기농이 좋냐 안 좋냐? 저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충 다 먹습니다. 물론 뭐 해먹으러 가서 자연산 해도 좋지요. 뭐. 근데 그 자연산 해 맛을 아는 정도가 있는 사람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다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연산이라 해서 그 도미가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잡은 거라서 걔가 좋은 것만 먹고 다니겠습니까? 걔가 먹는 물고기들도 이미 환경 오염된 그 잡아 먹었잖아요. 우리가 사료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 걔가 바닷속에 주워 먹는 이런 것들 중에 환경 오염 안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태평양 중간에 어느 섬 안에 그 있잖아요. 쓰레기 섬. 그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수는 오염 다 됐다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 자체가 그러니까 축산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그물 어디 갑니까? 땅속에 있는 거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또 그런 데 선동돼 가지고 막 불필요하게 유기농이나 뭐 좋은 거 뭐 비화학 제품을 써야 된다 뭐 친환경 자연주의 이런 거 너무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라고요. 그래 봐야 또 다른 사람 금고 분리 주머니 두툼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 첫 시작이니까 너무 무거운 거 하면 안 되겠고 가벼운 거 했는데 가벼운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화학 제품에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했던 거고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친환경 유기농 이런 데 빠지지 마시라고요. 큰 차 안 납니다. 그거 먹어서 건강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 골고루 먹고요. 좀 푹 자세요. 그리고 좀 뭐 쉬세요. 운동 꼭 하고요. 세 개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물론 스트레스 안 받아야 그래 되겠죠. 그죠?